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에 어, 벙어리 8분경부터 말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했더니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게 됐어요. 지금 저녁을 먹고 오늘이 15일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부분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리안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이따가 우리나라 얘기도 할 텐데 이 프랑스는 자기들이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강력한 힘의 상징인 남성성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마리안느라는 그 추상적인 여성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496년인가 497년 그러니까 5세기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고을 지방, 이 프랑스 지방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클로비스가 로마군을 퇴치시키고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황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이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수장이 교황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프랑스는 교회의 딸이라는 La fille d'église, 교회의 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성으로서 이렇게 마리안느라는 인물을 내세우게 돼요. 이 마리안느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동안 유명한 여성 손목시계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이 마리안느 상이 이 들라크루아라는 그 화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거든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공포정치가 시작되다가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됐죠. 그게 이제 1800년대 초입니다. 1805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황제를 하다가 이제 엘바 섬으로 쫓겨나고 다시 백일천하를 했다가 다시 쫓겨나고 그러면서 왕정 복고가 되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정이 되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그 혁명을 여러 번 거치는 나라인데 이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 그림이 아니고 1830년 7월 혁명이죠. 왕정 복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황제 제정을 하니까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왕정 복고, 나폴레옹이 쫓겨나면서 왕정 복고가 됐어요. 그 왕정 복고의 한 15년이 흘렀거든요. 다시 공화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민중이 봉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민중들, 여기 칼을 든 사람도 있고 총을 든 사람도 있고 여기 쓰러진 학생도 있고 일반 민중도 있고 여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소년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말하자면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서 이 마리안느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마리안느는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지만 프랑스 깃발을 들고 말하자면 윗몸을 채 가리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장총을 들고 이제 시민들을 이끄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의 나라, 화장품의 나라, 패션의 나라 이런 식의 그 여성성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 대중을 이끄는 자기가 가슴에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위통을 내놓은 채로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장총을 들고 민중을 이끄는 그런 여성상으로 이 프랑스의 상징을 삼는 겁니다. 이 마리안느는 공화정의 이념의 상징이고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이 이 마리안느라는 여성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유, 평등, 우애
자유평등 형제, 우애, 형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자유는 라 리베르테, 라 리베르테. 프랑스 단어에서 떼로 끝나면 영어의 그 리버티, ty처럼 프랑스에서는 악상 떼인데 그러면 여성이 돼요. 명사가. 자유, 라 리베르테, 평등, 레갈리테, 레갈리테. 그리고 형제, 라 프라테르니테, 라 프라테르니테.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le frère, 형제라는 단어를 배웠죠. le frére하고 어원이 같은데 la fraternité. 그래서 형제 혹은 그 우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애라는 말보다는 그 형제가 더 옳은 표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상을 만들어서 각 관공서에 비치합니다. 그리고 우표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공화정의 이념을 전파하는데 이 마리안느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을 만들 적에 이 여성의 얼굴을 상상적인 그런 그 실제 인물이 아닌 그런 묘한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브리짓 바르도라든지 까트린 드네우브라든지 당대의 유명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여성 스타들, 영화배우, 가수, 또 뭡니까? 모델 이런 사람들을 직접 그 사람들 얼굴로 만들어 관공서에 비치합니다. 까트린 드네우브 또는 브리짓 바르도 이런 얼굴이 많죠. 여기 나왔어요.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그리고 이렇게 두건 같은 붉은 모자를 써요. 되게 그런 이 마리안느가 프랑스의 여성 이미지다. 그렇습니다. 이 공화정의 이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우리나라도 3년 전에 이 민중의 노래를 광화문에서 그리고 대전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많이 했었죠. 여기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에이스로 바꾸길 잘했대요. 누가? 네. 이 2017년 화면이에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네, 2017년에 굉장했죠. 굉장했습니다. 나도 광화문에 2번 나갔었고,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에는 거의 매주 나갔었죠.
사실은 1987년 그 6월 혁명, 7월 혁명 이때도 그때도 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야 오늘 저녁에 대전역 앞에 모여 해가지고 다 같이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대전역 앞에서 그야말로 그 독재 타도 호헌철폐 하면서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학생들과 같이 했었죠. 그때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아빠 87년에 뭐 했어? 할 적에 나는 매일 저녁에 체류탄을 마시면서 학생들과 거기에 나갔었다.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나갔었어요. 2017년에는 내 광화문도 가고 이 갤러리 앞에도 많이 갔던 이유가 나중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2017년에 할아버지는 뭐 했어요? 라고 할 적에 떳떳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나가곤 했었죠. 아무튼 이 마리안느가 프랑스의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이 나폴레옹으로 상징되는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8세기에 샤르마뉴 대제가 역시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어요. 이렇게 우월감이라든지 힘의 상징으로서 프랑스는 그 자기네 마르세이에서 그 애국가도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자식들아 나가자. 영광의 날이 다다랐다. 그 피 묻은 깃발은 들어 올려졌다. 우리를 지배하는 독재자에 항거하기 위해서 나가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단합되고 모두가 형제다. 뭐 이런 식의 그 마르세이에서 이 나라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그 용맹성으로서 상징하는 동물이 수탉입니다. 수탉. 원래 골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골루아, 프랑스 말로는 골루아라고 그랬는데 그 로마인들의 말 라틴어로는 갈루스라고 그랬어요. 갈루스. 이 골루아, 골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 지방에 있던 원주민들을. 그런데 이 갈루스는 닭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수탉이다. 용맹하고 또 그 수탉은 한 마리가 암탉 수십 마리를 거느리면서 폼 잡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수다스럽고, 그래서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그 스포츠용품 르꼬크가 있죠. 그래서 그 뭡니까 월드컵 할 적에도 프랑스 국가대표팀 지난번에 우승했잖아요. 그 르꼬크라는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성당 십자가 밑에 이렇게 수탉을 그려놓고 그 밑에 건물을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오래된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베레 못 쓰고 수탉이 담배 무지하게 좋아하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물고 또 와인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와인을 무는 것을 자기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르꼬크 스포티프,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스포츠 브랜드. 그래요. 여러분들 닭싸움 하는 거 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공중에 떠서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호전적이고 용맹성을 상징하죠. 이렇게 프랑스는 아주 여성적인 마리안느라는 상징, 그리고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또 샤르마뉴 황제로서 대표되는 그런 용맹성, 영광, 힘을 과시하는 상징으로서 이 수탉이라는 동물을 상징 동물로 삼았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도 이렇게 하고 이 호랑이가 이 대륙을 받치는 걸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죠. 이 우리나라의 남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성성은 되게 불,
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동물로서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당군왕검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여기 이제 곰이 있네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웅녀, 호랑이는 뛰쳐나갔는데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곰이 웅녀로 변해서 이 환인천왕과 혼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당군을 낳았잖아요. 당군이 말하자면 제사장인 거죠. 우리 최초의 우리 시족이기도 하고 이제 임금인 건데 이 남성성으로서의 호랑이 그리고 여성성으로서의 곰. 지금 그 공주에 가면 곰나루가 있습니다. 그 곰나루의 곰이 옛날 이름으로 고마예요. 고마. 근데 이 백제에서 넘어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죠. 특히 이제 멸망한 백제의 귀족들. 일본 큐슈 지방에 가면 웅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곰웅자에다가 본. 구마모토라고 그래요. 구마모토. 그 일본말로도 구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공주에서는 고마라고 그러죠. 고마. 고마, 구마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럼 그 곰만 있느냐? 이 구마, 이게 구멍, 군역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여성성을 나타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성성은 아까 이제 불, 해가 남성성인데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아, 나의 님이여 하는 님. 그 님이 말하자면 남성인 거예요. 근데 그 님이 사실은 해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지금 우리말은 해인데 일본말에 마이니치 신문이 있어요. 매일 신문인데 그거 마이니치라고 하거든요. 일본을 날일자 쓰잖아요. 날일이 해라는 말인데 니폰이라고 해요. 니폰. 그 마이니치 니치. 그리고 우리 나의 님 하는 님. 이게 다 그 남성, 불, 해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님금인데 님금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님하고 이 고마, 구마, 구멍, 군역 이런 데서 나오는 금. 그 맞으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음과 양을 다 지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임금인 거예요. 임금. 이렇게 우리말에도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지배하는 우리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성성 있는 면도 있고 여성성 있는 면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이죠. 혹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호랑이가 아니라 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용을 상징으로 삼고 용을 제일 좋아하는 그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근데 예전부터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용을 대단히 숭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제 우리 문화 자체는 호랑이죠. 호랑이. 그리고 여성성으로서 이제 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앞에 좀 지금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딸 사진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은 지 한 6년 됐어요. 지금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세계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벌써 오래전 사진인데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생이 되는데 내 손녀, 딸과 손녀. 그리고 크로스피트라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체육관을 내요. 내 아들입니다. UDT 나왔어요. 크로스핏 코치를 하고 있고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교육과를 나왔죠. K대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들이 그 수탉의 성질, 암탉을 거느리면서 막 품잡고 다니고 막 꼭꼭꼭꼭꼭 끼요 하고 막 이런 그 수다스럽고 말 많이 하는. 프랑스는 5,5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5,500만의 철학자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많고 자기 논리가 강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나 몰라도 놀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에 의한 바캉스가 5주씩 다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만이라고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5일 5, 7, 35 되잖아요. 그리고 주말 이틀은 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빠크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2주 이상 쉬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이상 쉬고 거의 뭐 한 달씩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2주 쉬고 2주 쉬고 여름방학 때 한 6주 쉬고 그 다음에 매주 이틀씩 쉬고 그리고 근무하는 날도 7시간밖에 안 하고 하니까 노는 시간을 다 합치면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잘 살고 부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은 잘 놀아야지 일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면 둘 다 못해요. 놀 때는 팍 놀고 술 마실 때는 팍 마시고 그다음에 공부할 적에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프렌치 패러독스예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놀기 때문에 또 놀면서 이렇게 구속을 안 하니까 우리처럼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의견을 어릴 때부터 발표하게끔 그렇게 키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창조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프랑스 축제가 한 8,000개쯤 있어요. 그리고 파티, 그리고 문화와 예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온갖 그런 이런 정서, 감정, 이런 것에 호소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파리 가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시겠지만 도시 전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구석구석. 정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고 상상을 초월하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뮤지컬, 프랑스 3대 뮤지컬이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레디스, 10개. 10개를 레디스라고 그래요. 레디스. 사실은 레디 꼬망드망인데 꼬망드망을 빼놓고 그냥 디스 10이라는 단어. 그래서 레디스. 레미제라블 빅토리 고 작품이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뮤지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쿠아지노모도라는 그 꼽추 이야기, 거기에 집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뭡니까? 노트르담 드 파리, 대단히 유명하죠.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소유형용사 배웠어요? 우리의라는 말이에요. 담이라는 말은 마담 할 적에 마담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숙녀를 나타내는 노트르담 하면 우리 아줌마, 나의 아줌마, 너의 아줌마, 우리 모두의 아줌마,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인 거죠. 노트르담 하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파리의 노트르담 하면은 파리 시내에 있는 마리아 성당,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주교가 있는 성당이죠. 어느 도시든지 제일 큰 성당, 그 주교가 직접 미사를 관장하는 그런 성당을 다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또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물론 작품입니다만 그 뮤지컬도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뭐를 하나 봅시다. 뭐가 나올라나요?
안 나와? Croyez avoir, qui avait voyagé, qui croyait jamais, qui avait voyagé, 너무 울리네요. 왜 이렇게 울리지? 너무 울려서 너무 울려서 더 보기가 힘들 만큼 울려요. 이건 어떨까? 이건 또 할 수 없음으로 나오네. 그러면 직접 쳐봅시다. 그걸 보죠. 그 대성당의 시대. 1482, histoire d'amour et de désir. Nous les artistes anonymes de la sculpture ou de la rime tenterons de vous la transcrire pour les siècles à venir.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ierre. Pierre après pierre, jour après jour, de siècle en siècle avec amour, il a vu s'élever les tours qu'il avait bâties de ses mains. 이거는 라벨. Grammarly can help you write quickly and confidently, so you never have to slow down at work. Stay on top of email. C'est ton nom qu'on pourra inventer pour te danser qu'avait son corps un jour. Tel un oiseau qui étend ses ailes pour s'envoler. Alors je sens l'enfer s'ouvrir sur mes pieds. J'ai posé mes yeux sur sa robe de gitane. À quoi me sert encore de prier Notre-Dame? Et celui qui lui jettera la première pierre, celui-là ne mérite pas d'être sur terre.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프랑스 뮤지컬의 맛만 보는 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